5월 28일 일어난 주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국은행은 한국경제 성장 경로가 불확실하다며 발표했는데요. 올해 마이너스 1.8% 성장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므로 코스닥이 장중 3%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요동을 친 듯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기사들을 보니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좀 국일제지가 2.46%가 6,000원이 깨진 5,950원이고요. 회사 가치에는 큰 변동이 없으니 기술적인 분석 한번 작은아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주들은 5월 달에 양산화 소식을 기대했는데 저도 많은 기대를 했지만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회사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고 언급한 적도 없다. 다만 12인치 리지드 장비는 5월 말과 6월 초에 도입 예정이다. 요 말뿐 했지 양산화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도입된 장비고요. 저온의 피전사 방식의 장비이니까 처음으로 도입됐고 하다 보니 세팅한다든지 테스트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생각을 해서 양산화 날짜는 아직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어쨌건 회사는 잘 일을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짬을 내서 잠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식 시장은 수급이다. 강력한 매수의 수급을 들어와야 주가는 오르고 시장에서 수급이 사라지면 주가는 거래량을 줄어들며 주가는 흘러내린다. 그래서 주식은 수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주식은 심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 세 주체가 있죠. 그들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식은 추세다.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이제 한 시세를 마감하고 이렇게 우하향되는 그러한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고 지켜보자. 그러니 주식은 추세에 따른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은 상상이 아닌 바로 대응이다.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호재 기사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은 해도 차트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면 그곳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주식은 역시 상상하지 말고 대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시장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한다면 늘 성공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파악하고 주식시장의 심리를 읽어내고 추세를 읽고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고수 중에 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가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수급의 상황을 읽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보조지표, 주가를 잘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고요. MACD라는 보조지표도 있고요. 스토캐스틱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일본 사람이 만드는 일목균형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의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각자 저마다의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미국 사람 존 볼린저가 만든 이 볼린저 밴드에서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고 국일제지와 매드팩토라고 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다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지저분해서 볼린저 밴드를 잘 사용하지 않으나 볼린저 밴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표 추가에 이곳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네.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터치를 해보니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이 있는데요. 어떤 선인고 하냐면 이 가운데 중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색이요. 그리고 맨 위에 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선. 이걸 우리는 상한선이라고 불러요.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을 하한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냐면 요 선입니다. 요 선이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 네. 요거를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더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피어리드라고 하는 건 21선을 중심선으로 하겠다 그 소리고요. 여기 숫자2는 이 볼린저 밴드는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에서 정규 분포의 곡선에서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가 요거 2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에서 95%의 확률 그런 소리입니다. 95%요. 라인을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고요. 이 너비는 이렇게 2포인트로 할게요. 상한선은 좀 더 예쁜 보라색 이렇게 이런 색으로 할게요. 여기도 굵은색 2로. 하한선은 그냥 요 색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구성인지 모르겠지만 요거요.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잘 보이죠? 다시요. 여기가 상한선입니다. 여기가 빨간색의 중심선, 여기도 있습니다. 중심선은 빨강색이야.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상한선, 이것이 하한선입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몰려 있다가요.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축소됐다가는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다시금 축소대가 됐다가 확대가 되고 또 오목하게 축소가 되고 빵 확대가 되고 축소 여기가 확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밴드 폭이 작으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기죠. 다시금 확 더 떨어져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현재의 위치는 축소가 됩니다. 이제 이 축소가 됐으면 확대가 되고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이제 축소가 됐으니 무슨 차례요? 확대의 시기가 됩니다. 확대의 시기도 위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냐 아래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냐는 저희는 모릅니다. 시장의 주체자들이 결정합니다. 아래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는 위쪽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어쨌거나 볼린저 밴드는 이 주가 빨간색의 21선을 중심으로 95%의 확률로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아래쪽에 닿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하락의 추세일 때는 거의다가 아래쪽 터치 오르고 아래쪽 터치 약간 오르고 아래쪽 터치 약간 오르면서 기울기의 각도가 우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로 여기서 하나의 패켓을 보세요. 그러면 이 패켓들의 기울기의 각도가 오른쪽으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 미분기하를 적용시켜서 미분은 기울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쪽의 기울기의 각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의 기울기의 각도 이제는 오른쪽으로 횡보 지금 최대한으로 밴드 폭은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반드시 위든 아래든 주가는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9일 제지의 분봉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 한 달 반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는 아까 일봉에서 보았듯이 5,900원 그리고 6,300원, 4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위치는 결국 558만 주의 거래량으로 이것이 푹 꺼질 것이냐 아니면 이 전저점 요 자리를 지킬 것이냐 혹여 여기 5,750원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가 있었네요. 그 외에는 전부 5,900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높은 확률로 5,950원, 5,900원대는 추매의 기회지 이렇게 손절이라든지 축소의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일제지가 5,900원 인접하게 되면 얼씨구나 하고 추매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각자의 방식대로 매매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매드팩토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지난해 일단 요 매드팩토는 내일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ASCO를 학회에 참석합니다. ASCO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를 말하는데요. 매년 이곳에 80여 개국의 5천여 개 기업이 참석하고 참여 인원이 대략 4만 명에 육박하는 아주 큰 임상종양 학회입니다. 각자의 제약사들마다 글로벌 신약 탄생을 기대하고 신약기술 임상 파이프라인을 각자로 소개하는 학회죠. 이곳에 매드팩토도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단기간에 돌파했습니다. 또한 6월 2일 무상증자 10,000만 주가 상장이 되죠. 가격대는 대략 4만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일봉에서 보면은 현대 밴드폭은 여기에서 보세요. 상한선, 하한선에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니 계속 우상향이 진행되고요. 여기도 밴드 상한선의 밴드폭을 벗어나니 안쪽으로 주가가 잠깐 밀리고요. 다시 한번 급등으로 가면서 밴드를 벗어나니 다시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여기가 하한선입니다. 중심선 위와 상한선에서 노니까 대단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7만원을 두 번 실패하고 다시 한번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65,000원, 7만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되지만 만일에 65,000원과 66,000원 정도의 상승을 하고 다시 밀리게 되면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쌍봉 자리라고 말합니다. 쌍봉. 쌍봉은 고점에서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왜 쌍봉 자리가 오느냐? 여기에서 메이저들은, 리딩자들은 팔아먹고 아직 처분하지 못한 주식을 기회로 삼아 거래량이 줄면서 약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추격자들은, 팔았던 사람들은 추격해서 사고 여기서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봉 자리가 나오고 밀리게 되면 바로 쌍봉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런 주식은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들이 들어가기에는 위험천만한 종목이죠. 더군다나 이 매드팩토는 아직 임상 2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3상과 신약까지를 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제 분봉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봉은 계속해서 지금 이걸 한번 크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확대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저점을 지지하고 그곳을 돌파하니 상승하고 계속 횡보하고 또 계단식으로 점점 주가는 상승하고 55,000원에서 한 번은 조정이 왔습니다. 45,000원까지 10,000원 정도, 한 15% 정도 이렇게 조정이 왔고 다시금 이 고점을 돌파하니 상승이 됐고요. 이제 여기 70,000원을 이틀째 두들겨 맞고 밀렸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흐름처럼 여기처럼 이번에도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70,000원을 돌파한다면 100,000원을 향해 갈 것이고 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략 65,000원, 66,000원 정도를 찍고 저는 쌍봉을 그리고 다시 하락 어느 정도 제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상승하리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저는 추미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주가를 차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잘 60,000원을 지지했고요. 이 자리에서 네, 여기까지 63,000 대략 64,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내일장 미국 암학회 열리는 그러한 기사들로 이제 시작하니까 6월 2일까지 과연 이 70,000원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66,000원, 65,000원을 찍고 다시 쌍봉을 그리고 다시 주가가 깊은 가격 조정이 올 것인지는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국일제지와 매도 팩토에 대해서 주가를 읽어봤고요. 이곳에서 미리 영상을 찍기 전에 말씀드리고 한번 싶었는데 주가 차트는 차트일 뿐이다. 차트는 차트일 뿐이다. 차트가 일시적으로 무너진다 손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님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가는 오를 때가 있고 또는 떨어질 때가 있고 가격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차트를 하락한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런 설명을 한다 손치더라도 해서 주가가 오를 거 떨어진다든지 떨어질 거 오를 거라든지 그런 일은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트는 차트일 뿐이고요. 또한 기업의 성장, 가치주로 진행한다면 저는 차트는 아주 일부 30% 미만 정도를 해석합니다. 한때는 20몇 년을 차트로만 연구에 목을 맨 적도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 물리학과 수학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차트 연구는 남들 못지않게 한다고 자부했지만 기업에 있어서 큰 계약건 하나가 터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차트는 무용지물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차트의 95% 이상은 후행성의 차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차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변동성 지표인 우리 아까 간단하게 공부한 볼린저 밴드는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것이 약간은 있습니다. 수축과 확대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국일제지로 매듭을 짓는다면 국일제지의 현재는 여기가 볼린저 밴드로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요 가만 자세히 보면은 하한선에 터치했죠.
하한선 밖에에 작은 꼬리가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야 할 자리지 뭐 떨거나 이런 두려움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밴드 폭이 뭐 대략 여기를 보니까요. 5,900원하고 6,300원의 밴드의 범주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금요일이지만 또 차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두려움보다는 전저점을 지키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저 얼마일까요? 5,880원, 뭐 5,850원 정도. 만일 심하다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네. 여기가 얼마의 가격이냐면 5,700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 5,850원 이상 뭐 거기 형성하고 제가 할 길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